여러분, 혹시 원숭이띠의 성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숭이띠라 하면 다들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인상을 받으실 텐데요. 사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성향과 특성이 정말 다채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가득하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원숭이띠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원숭이띠인 주변 사람들에게서 느껴졌던 특별한 매력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원숭이띠가 가진 여러 성향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이들의 성격적 특성, 또 그런 성향이 직업이나 일상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특히 사교성이 뛰어난 부분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처럼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원숭이띠인 분들은 물론 다른 띠의 분들까지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않게요. 오늘 이 시간 긴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잘 들어주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원숭이띠의 대표적인 성향으로 꼽히는 건 지적 호기심입니다. 원숭이띠는 정말 호기심이 많고 배우려는 욕구가 강해요. 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특성 덕분에 원숭이띠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면서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때 뿌듯함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원숭이띠는 그 뿌듯함을 정말 자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호기심이 많다는 것만이 아니라 배우면서도 지혜롭게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 원숭이띠의 매력이죠. 그러니까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잘 소화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이렇게 지적 호기심이 많고 배우려는 자세가 강하다 보니 창의적인 직업이나 항상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짚어보죠.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빠르게 떠올리고 이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해 나가는데요. 이것이 원숭이띠 사람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일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원숭이띠 분들은 빠르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곤 합니다. 이건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원숭이띠 사람들의 사교성은 대단히 뛰어난 편입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자신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성격이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쉽게 친해지곤 하죠. 원숭이띠인 분들은 말주변도 좋고 유머 감각이 있어서 사람들을 금방 편안하게 만들고 쉽게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팀워크가 필요한 직업, 또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일에서 원숭이띠의 매력은 더욱 돋보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서로를 격려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힘이 있다는 것, 정말 큰 매력이지 않나요? 또한 도전적인 성향도 원숭이띠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목표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며 머뭇거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래, 해보자 라는 자세로 도전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런 도전 정신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원숭이띠는
그 느낌을 정말 진심으로 강하게 느끼고 행동에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내려는 끈기와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모여서 원숭이띠는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성격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원숭이띠도 모든 면이 완벽한 건 아니죠. 때때로 변덕스러움이나 즉흥적인 면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띠인 분들에게는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진행하는 연습을 한다면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원숭이띠의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물건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 같은 시기에 재물운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금전 흐름을 유지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관심사일 텐데요. 특히 원숭이띠라면 특유의 재치와 사교성을 바탕으로 금전적인 기회를 더 많이 마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물건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재물운을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더욱 밝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건 3가지와 이 물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다뤄볼게요. 이 부분들 꼭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물건, 바로 황금색 지갑이에요. 황금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색이 바로 황금색이죠. 금색 지갑은 금전운을 활성화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데 탁월한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원숭이띠의 경우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고 금전의 흐름이 잦다 보니 금색 지갑을 사용해서 금전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쁜 지갑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금색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돈이 잘 모일 것 같고 금전적인 행운이 따라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바로 그런 기운이 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황금색 지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팁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 지갑 안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오래된 영수증이나 이미 사용하지 않는 카드 같은 것들은 지갑 속에 금전운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리하고 항상 필요한 것들만 정돈해 넣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폐도 마구잡이로 넣기보다는 가지런히 정돈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돈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면 금전운이 더욱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지갑을 침실의 서랍이나 옷장 안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접어서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금전운이 흩어지지 않고 잘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연말이나 명절처럼 특별한 시기에 지갑을 새로 교체하면 금전운이 더욱 밝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오래된 지갑은 과감히 교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물건은 행운의 대나무나 작은 분재입니다. 집안에 식물을 두면 생기가 돌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대나무나 분재는 그 중에서도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는 식물이라서 원숭이띠의 활동적인 에너지를 안정감 있게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식물들을 집에 두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집안의 에너지도 더욱 맑고 안정적으로 흐르게 된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행운의 대나무를 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는 걸
오늘 다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식물이 집안의 에너지를 가다듬어주고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행운의 대나무나 분재는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거실의 동쪽이나 남쪽이라고 합니다. 동쪽은 번영을 상징하고 남쪽은 활기와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기운을 제공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식물을 두면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잘 흘러들어온다고 해요. 물론 식물은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이니까요. 물을 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주위의 먼지도 주기적으로 닦아주면 좋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맑아지고 기운이 좋아지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사소한 부분이 결국 좋은 운을 부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물건은 바로 자수정이나 호안석 같은 원석입니다. 원석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해주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수정은 특히 집중력과 평온함을 제공하는 원석으로 재물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돈을 다루는 일에는 신중함과 차분한 마음이 필요하니까 자수정이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안석은 성공과 결단력을 상징하는 원석으로 중요한 금전적 기회를 포착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준다고 합니다. 원숭이띠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석의 힘을 빌리면 신중함과 자신감을 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쯤 원석을 손에 쥐어보고 그 힘을 느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호안석의 에너지는 금전적인 결단력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다양한 결정을 내릴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이 자수정과 호안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적절한 위치에 두는 것도 중요해요. 주로 작업 공간이나 공부방에 두면 좋다고 해요. 이곳은 집중력과 안정감을 높여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석이 가진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이 원석은 주기적으로 정화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햇빛 아래에 두어 에너지를 새롭게 충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석을 관리하면 오랫동안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명상을 하면서 원석을 손에 쥐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다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거든요. 이제 반대로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물건과 그 위치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깨진 거울이에요.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깨진 거울은 부정적인 기운을 반사해 재물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관이나 침실에 깨진 거울이 있는 경우는 좋지 않은데요. 현관은 집안의 에너지가 드나드는 곳이고 침실은 우리가 에너지를 회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침실에 거울이 있다면 침대와 마주 보지 않도록 배치하고 만약 깨진 거울이 있다면 빠르게 교체해서 깨끗한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거울이 깨졌을 때 왠지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분 자체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반사되었기 때문이랍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식물이나 시든 꽃입니다. 식물은 생명력과 연결된 물건이라서 죽거나 시들어버린 식물이 집안에 있으면 전체적인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재물운을 강화하려면 집안에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식물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식물이나 시든 꽃은 곧바로 제거하고 거실이나 부엌과 같은 활기가 필요한 장소에는 항상 생기 있는 식물을 두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도 시든 꽃이나 죽은 식물을 보면
왠지 집안 분위기가 축 처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집안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좌우할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낡고 오래된 지갑입니다. 오래된 지갑은 금전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낡은 지갑을 집안에 그냥 두면 그 기운이 그대로 정체되어 재물운이 막힐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지갑을 재정 관련 문서가 있는 곳이나 옷장 속에 두는 것은 좋지 않으며 필요 없는 지갑은 빠르게 정리해 주는 것이 금전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지갑을 사용할 때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새로운 돈이 들어올 것 같은 기대감이 들잖아요? 오래된 지갑을 바꿨을 때 그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건과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고들 하잖아요. 이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정리하는 것이 재물운을 좋게 하는 첫걸음이에요. 작은 변화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이 결국 큰 행운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가 연말을 맞이해 재물운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을 드려볼게요. 연말은 누구에게나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지만 원숭이띠에게는 특히 한 해 동안 쌓아온 재정 상태를 되돌아보고 재물운을 새롭게 다듬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해서 다음 해에도 좋은 기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전해드릴게요. 긴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재정적 기회를 넓혀가는 방법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기회를 많이 발견하는 편이에요. 원숭이띠는 사교성이 뛰어나고 대화 능력이 좋아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금전적 기회를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맥을 넓혀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연말은 각종 모임이나 친목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원숭이띠인 분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말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자세로 다가가 보세요. 새로운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누구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뜻하지 않게 좋은 기회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인맥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고 내년의 재정적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작은 대화 속에서도 재물운을 불러오는 힌트를 얻기도 하니까요. 모임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집안 공기를 자주 환기하여 집안의 에너지를 새롭게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연말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서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재물운을 잘 유지하려면 이런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물건은 에너지를 막고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집안이 깔끔할 때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경험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집안 에너지가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집안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집안을 환기하면 정체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면서 집안의 재물운도 함께 상승한다고 해요. 이왕이면 재정 관련 서류나 돈과 관련된 물건도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지갑도 정리하고 재정 관련 문서들도 잘 정돈해서 보관해 두면 금전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기분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중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말은 지나온 재정 상황을 돌아보고 내년의 목표를 세우기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원숭이띠는 평소에 즉흥적인 면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재정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분히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구상해 보세요. 계획을 세울 때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연말에 올해 내가 이렇게 썼구나 하고 되돌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원숭이띠에게도 이런 되돌아보는 시간은 내년의 재물운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년에 이루고자 하는 재정 목표를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을지, 또 어디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해 보세요. 만약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상황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원숭이띠의 특유의 재치와 지혜가 재물운을 더 높이는 데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팁을 통해 원숭이띠가 연말의 재물운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새해에도 좋은 기운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결국 연말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자신만의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한 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연말 재물운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로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연말을 맞아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처럼 이 영상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었다면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원숭이띠의 성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숭이띠라 하면 다들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인상을 받으실 텐데요. 사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성향과 특성이 정말 다채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가득하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원숭이띠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원숭이띠인 주변 사람들에게서 느껴졌던 특별한 매력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원숭이띠가 가진 여러 성향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이들의 성격적 특성, 또 그런 성향이 직업이나 일상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특히 사교성이 뛰어난 부분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처럼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원숭이띠인 분들은 물론 다른 띠의 분들까지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않게요. 오늘 이 시간 긴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잘 들어주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원숭이띠의 대표적인 성향으로 꼽히는 건 지적 호기심입니다. 원숭이띠는 정말 호기심이 많고 배우려는 욕구가 강해요. 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특성 덕분에 원숭이띠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면서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때 뿌듯함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원숭이띠는
그 뿌듯함을 정말 자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호기심이 많다는 것만이 아니라 배우면서도 지혜롭게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 원숭이띠의 매력이죠. 그러니까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잘 소화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이렇게 지적 호기심이 많고 배우려는 자세가 강하다 보니 창의적인 직업이나 항상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짚어보죠.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빠르게 떠올리고 이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해 나가는데요. 이것이 원숭이띠 사람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일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원숭이띠 분들은 빠르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곤 합니다. 이건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원숭이띠 사람들의 사교성은 대단히 뛰어난 편입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자신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성격이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쉽게 친해지곤 하죠. 원숭이띠인 분들은 말주변도 좋고 유머 감각이 있어서 사람들을 금방 편안하게 만들고 쉽게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팀워크가 필요한 직업, 또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일에서 원숭이띠의 매력은 더욱 돋보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서로를 격려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힘이 있다는 것, 정말 큰 매력이지 않나요? 또한 도전적인 성향도 원숭이띠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목표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며 머뭇거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래, 해보자 라는 자세로 도전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런 도전 정신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원숭이띠는 그 느낌을 정말 진심으로 강하게 느끼고 행동에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내려는 끈기와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모여서 원숭이띠는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성격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원숭이띠도 모든 면이 완벽한 건 아니죠. 때때로 변덕스러움이나 즉흥적인 면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띠인 분들에게는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진행하는 연습을 한다면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원숭이띠의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물건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 같은 시기에 재물운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금전 흐름을 유지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관심사일 텐데요. 특히 원숭이띠라면 특유의 재치와 사교성을 바탕으로 금전적인 기회를 더 많이 마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물건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재물운을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더욱 밝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건 3가지와 이 물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다뤄볼게요. 이 부분들 꼭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물건, 바로 황금색 지갑이에요. 황금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색이 바로 황금색이죠. 금색 지갑은 금전운을 활성화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데 탁월한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원숭이띠의 경우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고 금전의 흐름이 잦다 보니 금색 지갑을 사용해서 금전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쁜 지갑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금색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돈이 잘 모일 것 같고 금전적인 행운이 따라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바로 그런 기운이 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황금색 지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팁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 지갑 안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오래된 영수증이나 이미 사용하지 않는 카드 같은 것들은 지갑 속에 금전운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리하고 항상 필요한 것들만 정돈해 넣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폐도 마구잡이로 넣기보다는 가지런히 정돈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돈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면 금전운이 더욱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지갑을 침실의 서랍이나 옷장 안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접어서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금전운이 흩어지지 않고 잘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연말이나 명절처럼 특별한 시기에 지갑을 새로 교체하면 금전운이 더욱 밝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오래된 지갑은 과감히 교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물건은 행운의 대나무나 작은 분재입니다. 집안에 식물을 두면 생기가 돌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대나무나 분재는 그 중에서도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는 식물이라서 원숭이띠의 활동적인 에너지를 안정감 있게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식물들을 집에 두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집안의 에너지도 더욱 맑고 안정적으로 흐르게 된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행운의 대나무를 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는 걸 오늘 다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식물이 집안의 에너지를 가다듬어주고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행운의 대나무나 분재는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거실의 동쪽이나 남쪽이라고 합니다. 동쪽은 번영을 상징하고 남쪽은 활기와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기운을 제공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식물을 두면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잘 흘러들어온다고 해요. 물론 식물은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이니까요. 물을 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주위의 먼지도 주기적으로 닦아주면 좋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맑아지고 기운이 좋아지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사소한 부분이 결국 좋은 운을 부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물건은 바로 자수정이나 호안석 같은 원석입니다. 원석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해주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수정은 특히 집중력과 평온함을 제공하는 원석으로 재물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돈을 다루는 일에는 신중함과 차분한 마음이 필요하니까 자수정이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안석은 성공과 결단력을 상징하는 원석으로 중요한 금전적 기회를 포착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준다고 합니다. 원숭이띠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석의 힘을 빌리면 신중함과 자신감을 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쯤 원석을 손에 쥐어보고 그 힘을 느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호안석의 에너지는 금전적인 결단력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다양한 결정을 내릴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이 자수정과 호환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적절한 위치에 두는 것도 중요해요. 주로 작업 공간이나 공부방에 두면 좋다고 해요. 이곳은 집중력과 안정감을 높여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석이 가진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이 원석은 주기적으로 정화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햇빛 아래에 두어 에너지를 새롭게 충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석을 관리하면 오랫동안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명상을 하면서 원석을 손에 쥐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다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거든요. 이제 반대로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물건과 그 위치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깨진 거울이에요.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깨진 거울은 부정적인 기운을 반사해 재물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관이나 침실에 깨진 거울이 있는 경우는 좋지 않은데요. 현관은 집안의 에너지가 드나드는 곳이고 침실은 우리가 에너지를 회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침실에 거울이 있다면 침대와 마주 보지 않도록 배치하고 만약 깨진 거울이 있다면 빠르게 교체해서 깨끗한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거울이 깨졌을 때 왠지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분 자체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반사되었기 때문이랍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식물이나 시든 꽃입니다. 식물은 생명력과 연결된 물건이라서 죽거나 시들어버린 식물이 집안에 있으면 전체적인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재물운을 강화하려면 집안에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식물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식물이나 시든 꽃은 곧바로 제거하고 거실이나 부엌과 같은 활기가 필요한 장소에는 항상 생기 있는 식물을 두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도 시든 꽃이나 죽은 식물을 보면 왠지 집안 분위기가 축 처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집안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좌우할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낡고 오래된 지갑입니다. 오래된 지갑은 금전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낡은 지갑을 집안에 그냥 두면 그 기운이 그대로 정체되어 재물운이 막힐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지갑을 재정 관련 문서가 있는 곳이나 옷장 속에 두는 것은 좋지 않으며 필요 없는 지갑은 빠르게 정리해 주는 것이 금전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지갑을 사용할 때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새로운 돈이 들어올 것 같은 기대감이 들잖아요? 오래된 지갑을 바꿨을 때 그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건과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고들 하잖아요. 이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정리하는 것이 재물운을 좋게 하는 첫걸음이에요. 작은 변화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이 결국 큰 행운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가 연말을 맞이해 재물운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을 드려볼게요. 연말은 누구에게나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지만 원숭이띠에게는 특히 한 해 동안 쌓아온 재정 상태를 되돌아보고 재물운을 새롭게 다듬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해서 다음 해에도 좋은 기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전해드릴게요. 긴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재정적 기회를 넓혀가는 방법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기회를 많이 발견하는 편이에요. 원숭이띠는 사교성이 뛰어나고 대화 능력이 좋아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금전적 기회를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맥을 넓혀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연말은 각종 모임이나 친목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원숭이띠인 분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말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자세로 다가가 보세요. 새로운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누구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뜻하지 않게 좋은 기회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인맥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고 내년에 재정적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작은 대화 속에서도 재물운을 불러오는 힌트를 얻기도 하니까요. 모임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집안 공기를 자주 환기하여 집안의 에너지를 새롭게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연말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서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재물운을 잘 유지하려면 이런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물건은 에너지를 막고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집안이 깔끔할 때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경험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집안 에너지가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집안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집안을 환기하면 정체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면서 집안의 재물운도 함께 상승한다고 해요. 이왕이면 재정 관련 서류나 돈과 관련된 물건도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지갑도 정리하고 재정 관련 문서들도 잘 정돈해서 보관해 두면 금전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기분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중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말은 지나온 재정 상황을 돌아보고 내년의 목표를 세우기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원숭이띠는 평소에 즉흥적인 면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재정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분히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구상해 보세요. 계획을 세울 때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연말에 올해 내가 이렇게 썼구나 하고 되돌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원숭이띠에게도 이런 되돌아보는 시간은 내년의 재물운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년에 이루고자 하는 재정 목표를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을지, 또 어디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해 보세요. 만약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상황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원숭이띠의 특유의 재치와 지혜가 재물운을 더 높이는 데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팁을 통해 원숭이띠가 연말에 재물운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새해에도 좋은 기운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결국 연말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자신만의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한 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연말 재물운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로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연말을 맞아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처럼 이 영상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었다면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